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던 얘기 계속 해볼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우리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과 지난 영상 2회에 걸쳐서 라오스 여성들의 그 상투적인 방법과 접근해오는 위험성, 우리 한국 남성들이 돈만 잃고 마음 상하게 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요. 그게 뭐 보편적인 이야기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한편으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 한국인들의 잘못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한국 남자들이잖아요. 제가 치앙마이 때부터 지금 비엔티엔까지 한 십수년 이렇게 봐온 일들을 회상을 해보면 참 나쁜 한국 사람들 많아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안마장에 있는 아가씨,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정말 널 좋아한다. 그 치앙라이에 있는 안마장이었어요. 갈 때마다 안마 받고, 루앙프라바 무페이, 계산하지 않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덜컥 생겼네요. 근데 이 태국 여성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겼는데 낙태한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에게 아이가 생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연락을 끊고 전화를 차단하고, 어쩌다 전화 받으면 다른 사람 전화로 하면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나서 아기는 태어나죠. 제가 그 아기를 봤고요, 그 아버지로 추측되는 사람의 얼굴을 아니까 딱 됐는데 그냥 판박이에요, 판박이. 근데 그 치앙라이에 있는 그 애기 엄마는 지금도 제 라인에 연결이 돼 있어요. 작년에도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 제가 그 당사자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치앙마이 있을 때. 네 딸인데, 네 새끼인데 그렇게 방치해둘 수 있냐 하는 얘기가, 그 애기가 내 애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뭐 유전자 검사는 안 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아빠의 얼굴이 좀 골격이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아주 아기가 그냥 딱 판박이로 뺐어요. 근데도 부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어떤 유선상의 연락도 없이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을 하고, 그 애기 엄마는 그 아기를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치앙라이 산속에 자기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싱가포르로 원정 돈 벌기 위해서 나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치앙마이 있을 때도 그랬고요, 치앙마이에서 제가 한식당을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업원들 좀 가르쳐 놓고 좀 빼또름하고 이쁜 애들 뽑아 놓으면요, 한국 남자들, 그 나이 드신 분들 와가지고 팁, 보통 뭐 팁 한 100바트 정도 주는 게 그 당시에 패턴이었는데, 팁을 막 1000바트, 그 당시에 33,000원, 2000바트, 66,000원씩 막 주면서 자기 얼굴 익히고 나서 그 팁을 많이 주니까 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해요. 야, 너 여기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30만원 받냐? 10,000바트 받냐? 너 내가 한 달에 30,000바트, 한국 돈 한 100만원 줄게, 나랑 같이 살래? 그래갖고 꼬여내요. 그래서 애써서 가르쳐 놓은 종업원이 또 그만두죠. 이직률이 가뜩이나 높은데 갑자기 이름 바쁜데 종업원 그만두면 반장하는 일이잖아요. 또 부랴부랴 종업원 챙겨놓으면 그 종업원 데리고 가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2, 3개월 단물 빼고 젊음 좀 뽑아먹고 즐기고 나면요, 한국 간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는 임신해 있고. 비엔티엔에서도 그런 걸 봤어요. 비엔티엔 한식당 다니면서 빼또름하고 이쁘장한 종업원들 팁 좀 많이 줘가면서 얼굴 익히고 유혹해내고
직장 그만두기 하고 자기 욕심 다 채우고 그 한국인 업주는 업주대로 피해를 보고 그 아이는 그 다음에 한국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살래니 가라오케 같은 데로 빠져 들어가고 유흥적객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게 뭐 굳이 뭐 한국에서만 있는 병리적인 그 병폐가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일삼으니 라오스나 태국 여성들은 생각이 어때요? 한국인들 외국인들 잡으면 언제까지 내 옆에 내 곁을 지켜주지 않아. 한 번 잡았을 때 완샷에 길게 크게 왕창 뽑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짓을 하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러질 않아요. 애인이 있는 여자가 애인이 없다라고 접근하고 뭐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나와가지고 뭐 이가 아프다, 뭐 동생이 뭐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어머님이 갑자기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거금이 필요한다,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동생이 있어요. 라오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왜? 워낙에 선하게 생기고 착하고 목소리 크지 않고 늘 웃음을 머금은 그 동생은 라오스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친절한 남자, 따뜻한 남자, 가슴이 정말 히타처럼 열 에너지 팍팍 주는 남자. 근데 그 후배 주변에도 아가씨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 4명.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3, 4명과 이렇게 뭐 자유스러운 교제를 하니까 좀 내용이 있나? 뭐 외로운 밤에 집에 와서 하루씩 그래도 자고 가니?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답니다. 그러면 뭐 만나갖고 엔조이는 좀 하니? 그런 거 전혀 없답니다. 그럼 뭐야 너는? 그냥 가끔 전화 와요. 시내 나왔다고, 쉬는 날이라고, 뭐 옷 사러 가는데 뭐 몇십만 끼만 달라 그러면 그 돈 주고, 뭐 친구 같이 왔다 그러면 나가서 몇십만 끼 밥 사주고, 또 갈 때 차비 몇십만 끼 주고. 그렇게 서너 명한테 하니 그 나가는 돈이 한 200만 끼 가까이 되잖아요. 아니 200만 끼 한국 돈 17만 원, 400만 끼 한국 돈 36만 원을 써서 내 인생의 반려자,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좀 지켜주고 내 옆에 남아줄 여자라면 그까지 돈 쓰는 게 능력이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BNTN 교민들이 일부 상위 몇 프로 빼고는 다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엔 또 시즌 끝나고 이제 비수기 길어지니까 일 없을 때는 돈벌이들이 없으니까 있는 돈 가지고 그동안 한식당 가서 한 끼에 12만 5천 깁짜리 밥 먹었으면 이제는 태국 식당 가가지고 라오스 식당 가서 2만 5천 깁짜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11,000원짜리 밥 먹다가 이제는 2,000원짜리 1,800원짜리 밥 먹고 버텨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런 돈들이 누적돼서 지출해 나가면서 옆을 지켜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데 응하지 말아라. 그런 아이들 돈 주지 말아라. 그러고 이야기해라. 돈이라는 것은 네가 나한테 정말 잘할 때 내가 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애정의 표시로 주는 거지,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 안부조차 묻지 않고 돈 필요할 때 연락하는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너 연락 올 때마다 나가서 밥 사주고 친구들 맥주 사주고 너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네 지갑 사주고 가방 사주고 니네 엄마 용돈 보내드리고 하겠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요, 주 포인트가 그런 여성들을 만나지 않는 법, 올바른 여성을 만나는 법. 올바른 여성들은요, 일단은 과다하게 비싼 것을 먹거나 비싼 것을 사달라지 않아요. 그리고 라오스의 정말 괜찮은 여성들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한테 돈 지원받는 거를 꺼려합니다. 신세 지는 거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애인일 때도 돈 받는 거 싫어하고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 거를 정상적으로 여기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런 여성들의 특징은 사람을 만나면
비밀이 없어요. 자기 생활을 오픈해요. 그리고 늘 통화가 잘 돼요. 그리고 통화가 안 되면 금방 다시 전화가 옵니다. 어디 나와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네요.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못 받았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연락이 몇 시간째 며칠째 안 돼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상적인 여성들은요, 한국 남성을 만나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시키고요, 한국 남자 가족들과 통화하기를 원해요. 영상통.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가 사귀는 남자도 자기 집안에 소개하고 같이 허락을 받고 교제를 시작하고, 그런 여성들의 단점은 쉽게 몸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확실한 결혼에 대한 어떤 정표라든지 언약이 100% 개런티가 된다면 그때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자, 전자의 여성들과 후자의 여성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고 가는 길은 돌아가는 것 같고 먼 길처럼 느껴지지만 후자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 부분에 얘기했던 우리 한국 남성들의 그 몰지각하고 무식하고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죽어서 사후에 다 그 자기의 그 상해 재판 기록을 받게 돼요. 뭐 기독교로 보나 불교로 보나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뭐 기독교 백보자 심판도 있고, 극락에 가기 전에 지옥으로 갈 건지 환생할 건지 미물로 못 태어나고 있을 건지 아니면 깽 속에 그냥 갇힌 영가가 되는지, 그때 하늘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숨기려 하시고, 그곳에 가서 지금 여기서야 뭐 골프를 치고 호주 여행을 갔다 와도 기억 속에 그것은 표현의 자유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저지른 악의를 낳고 배신하고 거짓하고 남을 모함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범죄자 만들고, 범죄자 만든 것도 모자라서 태어나서 마약 한번 구경도 못한 사람을 마약 복용자로 누명을 씌워버리고, 자기 자신은 부정하게 살면서 자기 친했던 동생이 죽자 그 부인하고 내연관계에 들어가는 이런 죄악들은 어떻게 나중에 변명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오늘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했나? 내가 저질렀던 과오, 하늘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이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누가 내 행동을 100일에 들여다본다면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부끄럽게 산 적 많았죠. 거짓도 한 적이 있었죠. 폭행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하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제 스스로 뉘우치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 정말 얼굴들 면목은 없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정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던, 동남아 살이를 하던, 미국에 살던, 호주에 살던, 아프리카에 살던, 남미에 살던, 구라파에 살던, 내 행동 스스로 거울을 보면 알죠. 자기 자신은. 만약에 그때 자기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고 자기 자신의 뇌파가, 뇌 속에 세포 구조가 전두엽, 후두엽, 좌두엽, 측두엽 모든 뇌세포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고장이 나 있다면 그것은 죽어서 저기 정면에 보이는 부처님의 진실사리가 있는 불탑 보이죠? 저 33천 하늘 부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저 우주로 나가보면 그때 심판받으면 그때는 뭐라고 변명할 건가요? 내 악의를 부정한 죄, 내 여인을 배신한 죄, 정상적인 사람을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자기 지인이 떠나자 그 주변에 남아서 정말 오물투성이의 냄새나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는 치앙마이의 그런 인간들. 오늘 얘기가 좀 셌네요. 듣기가 거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라도 이 사람이 지가 무슨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저는 할 말은 하고 싶어서 유튜버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도 BNTN의 치앙마이에 정의로운 분들은 있고요. 교민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그분들에게 박수와 존경을 보내면서 라오스 국회의사당에서 히트맨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